이거 결과적으로 이거는 다들 잘 풀었어요. 잘 풀었는데 우리 어차피 이거 한 번씩 썼던 거니까 포인트만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얘가 이제 x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두고 그 다음 이제 미분한 거죠. 미분해서 3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 해서 3x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1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증가표를 이용해서 이제 극값들을 잡은 거죠. 증가표로 이제 극값으로 f-3분의 1하고요. 그 다음에 f-라고 구했죠. 부동상 얘가 극대 그 다음에 얘가 극소 나온 거죠. 얘가 극대 극소 나왔을 때 이거 값들을 계산을 해보면 얘도 일단 양수 나오고 얘도 일단 양수 나왔으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고 그래서 실근이 이렇게 한 개 나온다 이런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구성으로 갈 건데 일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일단 항상 미분하고 나서 어디가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이런 얘기 할 때에는 증가표로 나타낸다는 거 요거 일단 기술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극값을 구해서 얘네들이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실분점이 한 개 나올 거고 그 얘기는 실근도 한 개다 이런 얘기까지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의 자체가 이런 흐름으로 가면 돼요. 혹시 이름이? 안소. 이런 개요로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2번에서 우리가 이걸 힌트를 주고 출발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구해야 되는가.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에 가까운지 마이너스 1에 가까운지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값을 적용해서 어디에 더 가까운지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 실제로 내가 서술을 할 때 뜬금없이 마이너스 2분의 3을 잡으면 상해지는 거예요. 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뭐 해야 돼?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f 마일이 우리가 얘가 아마 1 나왔을 거죠? 1 나왔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얘를 확인할 건데 얘 값이 내 기억에 마일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마일 나왔죠? 이런 상황이니까 파이값 정리 때문에 실근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여기 일단 먼저 언급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실 마일은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극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액초의 실근 자체가 마일보다 왼쪽에 있을 거라는 건 이미 저 과정에 설명이 된 거예요. 설명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그 전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정수를 살펴보는 게 맞죠. 앞에 있는 정수를 살펴보고 나서 그래서 여기에 있다 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실근이 있다는 걸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아마 계산해주면 8분의 5 나오네요. 그럼 얘가 0보다 큰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사이값 정리 때문에
결론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뭐가? 그럼 nx가 얼마나?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어차피 이게 그 얘기했잖아요. 사실 마이하고 마이 사이에 존재할 거고, 그렇다면은 저 사이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운데 값보다 왼쪽에서 세팅되는지 오른쪽에 세팅되는지 잡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급해서 그냥 막 한 거야. 이거 하고 2분의 3 넣고 해갖고 막 했더니 당연히 그 안에 존재하죠. 답이 마이너스 2인 것도 맞고. 근데 얘를 설명을 하려면 어쨌든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원인과 결과가 맞아야 돼요. 얘 때문에 얘야.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이거 가갖고 얘 암수고 얘 음수니까 여기 있어 이렇게 가는 거는 흐름상 이상해요.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정수 범위에서 어디 있는지 잡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값들 잡아야 될 거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이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런 구성을 놓친 답안들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또 언제 또 일어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딱 풀었는데 보여. 아 이래서 이거구나 하면 그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결론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부만. 그럼 얘는 인과가 깨진 거예요. 인과가.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얘를 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런 일이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거는 평소에 본인이 약간 그런 마음으로 사고를 해야 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때에도 우리 막 이렇게 가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수업한 내용도 있고 오늘 이제 해설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혼자 뭐 공부해서 해설지를 봤을 때도 결국은 해설지의 결론은 뭐야라는 얘기 해주죠. 그러면 그 결론이 왜? 그럼 그거 또 왜? 이렇게 역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으로 가보면 걔네들이 원인 결과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기가 쓸 때에도 거꾸로 쓰는 거예요. 어차피 뭐 쓰면서 시작하진 않을 거잖아요. 문제를 풀어보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 이제 쓰기 시작할 건데, 그때에도 그 왜라는 질문들이 본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답안이 되게 부드러운 논리 전개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쉬운 문제, 내가 아는 문제 이런 게 나왔을 때 마음이 되게 막 조급해지니까 거기서 뭐 당연히 알고 퍼펙트한 답안을 쓸 수 있는 문제에서도 이게 일그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 주세요. 특히 남학생들. 남학생들 이게 너무 강해. 약간 원래 우리 남자들 좀 그렇잖아요. 결론지향적이죠. 그래서 얘가 답이 3이면 3인 건지 중간 과정이 뭐가 됐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어서 잘 풀리는 문제일수록 서술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신경 써주세요. 지난 시간에 글쓰기 할 때 이제 메인으로 훈련시키고 싶었던 건 논제 2번이죠.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평균값 정리든 뭐 로레 정리든 뭘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결론부터 생각해서 역으로 추론해 볼게요. 그럼 어떤 구조로 쓰여야 될지. 그럼 결론은 얘가 원하는 결론은 속도가 같아지는 걸 하고 싶대요. 속도가 같아지는 걸 하고 싶대. 즉 f 프라임 t 제로 하고요. g 프라임 t 제로가 같다는 걸 보이고 싶다는 거죠. 같다는 걸. 그 다음에 여기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지금 재심은 나에 나와 있는 건데, 재심은 나에가 지금 로레 정리잖아. 재심은 나의 로레 정리고, 로레 정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속,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닫힌 구간에서. 두 번째는 미분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값이 똑같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만족했을 때 어떤 결론이 튀어나오는 거야? F 프라임 C가 0이라는 거죠. 노래 정리는. 어차피 평균값 정리에서 분자가 빵인 거니까. B 빼기 A분의 FB 빼기 FB 빼기 FA가 F 프라임 C를 만족하는 C가 있다는 건데 FB랑 FA랑 똑같으면 당연히 분자가 0이죠. 그래서 미분한 게 0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를 써서 이 결론을 갖고 와야 돼요. 얘를 써서 이 결론을. 그럼 뭐가 필요할까? 통으로 미분해야 되잖아. 따로따로 미분해서 같다 이건 안 되죠. 그냥 얘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다 없다만 아는 거지 어디에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값에서 0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똑같은 값이 0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ft와 gt라는 각각의 함수를 가지고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황을 짤 수가 없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건데요. 우리 이거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자주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자주 했던 거. 서로 같다는 건 빼서 0 된다. 이거는 수투할 때 되게 많이 썼던 아이디어죠. 그리고 원하는 롤의 정리를 사용하려면 미분해서 0 된다. 이걸 알고 있죠. 얘도 0, 얘도 0인 거니까 결국 새로운 함수를 잡을 때 x로 썼으니까 얘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얘를 이용해야 돼요. 그럼 얘를 이용할 건데 지금 일단은 구간이 없어요. 구간이 없으니까요.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해서 어떤 일정한 시간까지 가는 거니까 이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구간을 많이 잡냐면 0부터 뭐 라지t까지 이렇게 많이 잡아요. 뭐 AB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AB로 잡을 때는 시작이 A다. 뭐 이런 얘기들이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잡고 나면 여기서 연속인 거는 보장할 수 있죠. 여기서 미분 가능한 것도 보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건에서 F0이랑 G0이랑 똑같다고 했고요. 어떤 순간에 이것도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H0, 0이라는 거고요. 얘가 얘기하는 건 H 라지 T도 0이라는 거죠. 요 조건 만족했네요. 요 조건 만족했으니까 뭐에 의해서? 롤의 정리에 의해서 아니면 이 표현 대신에 써도 괜찮은 건 어차피 제시문을 가지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제시문 나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해주고 나서 뭐 해주면 돼요? F 프라임 T0 원했으니까 T0가 H 프라임 T0가 0이 되는 T0가 어디에 있는 거야? 0부터 라지 T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라지 T는 도착 지점, 그 다음에 0은 출발 지점. 자, 이게 존재하니까 그럼 H 프라임 T X는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고요. H 프라임 T0는 F 프라임 T0 빼기 G 프라임 T0인데 얘가 0인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T0는 G 프라임 T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건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제일 좋은 거 결론 써줘야죠. 사실 얘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게 아니었어요? 표현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속도가 같아지는 C가 T0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되냐면 속도가 같아지는 T0가 존재한다. 여기까지 해주면 베스트. 이거 안 해도 사실 이거 나오면 끝나는 거긴 해요. 어쨌든 원하는 게 결론이 있었으니까
적으로 뭔가 글의 마지막은 그냥 결론으로 매듭 지어준다고 생각해주면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당황하면 물어보는 걸 놓칠 때가 있어. 와 한참 고생하고 A 값을 구했어. 근데 사실 내가 알고 싶은 건 A가 아니라 A를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다른 값인 거야. 이런 경우들이 되게 억울하거든요. 되게 억울한데 어차피 결론을 한번 쓰겠다고 생각하면 결론 한번 넣어볼 거잖아요. 결론을 보고 나면 내가 열심히 A를 구했는데 원하는 게 GA네? 그럼 GA를 구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결론을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세요. 이거 체크하는데 뭐 10초? 15초? 이거밖에 안 걸리잖아? 그거 한번 체크해줘서 실수를 막을 수 있다면 뭐 아까운 시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완벽한 답안을 쓴다기보다 남들보다 정말 조금이라도 나은 답안을 쓰기만 하면 돼요. 우리 학교의 실질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숫자로 원서 접수 UA로 했죠. 요즘도 UA 쓰나? UA 말고 딴 거 없나? 예전에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UA죠. 그냥 하나. 접수하고 나면 뜨잖아요. 실시간 그 경쟁률 보면 막 100 몇십 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면은 5분의 1로 줄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실질 경쟁률이 따로 있죠. 그건 또 원래 경쟁률은 또 절반으로 또 줄어요. 그러니까 마치 100 몇십 대 일 그러면 내가 100 몇십 명을 다 해치우고 당당하게 서야 될 것 같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면 10명만 이기면 돼요. 특히 항공대가 그게 너무 심해. 실질 경쟁률과 그 다음에 원서 넣었을 때 경쟁률 격차가 엄청 큰 학교예요. 그래서 가서 시험지 보고 와 너무 어렵다. 이거 못 풀겠는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어차피 다 그럴 거고 나는 그 중에서 한 10명만 쓰러뜨리면 되는 거니까 가서 뭐라도 하나 더 끄적거리고 뭐라도 하나 더 예쁘게 쓰면 돼요. 문제 쓰는 거, 문제 푸는 거에 너무 압박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학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완벽하게 풀지 않아도 합격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쓰고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제 3번은 뭐 되게 있어버리게 얘기해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래 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그거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잡아야 되는 게 이 PQ 거리가 결국 FT라는 얘기를 해줄 거잖아요. PQ 거리가 FT니까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의 FT일 거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그럼 지름인 상황인 거니까 이거에 중점을 CT라고 썼나요? CT라고 하면 이 CT의 각도가 T, 2분의 1의 FT일 거다. 그럼 여기서 축의 평행을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그냥 평행 이동한 거니까 R 좌표도 어떻게 나와요? T에다가 반지름만큼 움직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서술이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죠. 이렇게 넘어가려면 FT가 뭐여야 돼요? 양수여야 돼요. 양수.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되고 싶으면 이때 좀 아마 T가 범위가 있죠. 요거 이상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거이면 FT는 0 이상이었죠. 요 얘기가 있어야 FT를 길이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원래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죠.
길이니까 절대값이 붙어야 되는 건데 2보다 큰 마이너스 2보다 큰 상황에서는 어차피 양수인 거니까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냥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이거 얘기할 때 아니 틀린 설명은 아닌데 되게 고생을 해서 그랬던 건데 그게 뭐냐면 추계방정식을 아니 추계방정식이 아니라 그 t에서 요거를 이제 y는 뭐 이것도 물론 t에 대한 식이긴 했죠. 이거랑 그 원의 교점으로 잡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얘랑 x-t 제곱 더하기 y-2분의 1의 ft 제곱은 2분의 1의 ft의 제곱이다. 뭐 이거 해갖고 여기 이렇게 구하해서 식을 잡는 답안도 보였는데 이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도 똑같죠. 근데 약간 고생이니까 얘를 효율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넘어갈 때 뭐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ft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해주면 요거 계산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갈 수 있으니까. 다음에 뭐 최대되는 거는 x좌표가 꼬리건데 x좌표가 t 세제곱 빼기 2t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니까 뭐 얘를 뭐 새로운 함수 gt라고 설정해주고 얘 미분하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극값이 될 수 있는 게 g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하고 g에 루트 2분의 3하고 뭐 요게 두 개 나오죠. 물론 이제 이거 극값 보여주려면 당연히 뭘 써야 돼요? 증가표 써야죠. 증가표 쓰고 극값 보여주고 할 건데 어차피 얘가 극대고요. 얘가 극소잖아요. 그 최대 얘기할 때 극소는 판단할 필요 없죠. 최대 얘기할 건데 그 중에서 지가 제일 작다는 애는 굳이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극대 값을 비교하는 게 맞고 요거 계산해주면 이거는 좀 지저분하니까 2 플러스 유리화 안 하면 3루트 3분의 4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얘가 최대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극대랑 최대랑 극대는 최대 후보이긴 하지만 얘가 최대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저거 증가표를 작성할 때에도 얘가 범위가 있었단 말이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범위가 있었죠. 여기에 필요한 건 g마이라고 g2의 값도 g마이부터 1까지 g마2하고요 g1 값도 필요한 거죠.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얘가 마이 나오고요 얘가 1 나와요.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얘가 큰 거 맞죠? 얘가 큰 거니까 여기도 어떤 얘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비교해 보니 G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뭐보다 크다? G1보다 크다 이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최대다. 그리고 최대값 물어본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요 관계식만 잡아도 괜찮죠. 어차피 최대가 되는 t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던 거라.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그냥 적분 계산하는 건데 이건 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을지언정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못 푸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 걔는 그냥 뺄게요. 쪽 볼까요? 59쪽. 그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막 튕기고 해서 최단거리 구하는 거. 그 형태예요. 그 제시문 내용이 뭐 줄줄이 있지만 그냥 그 내용이에요. 다 좌표평면 내 점이 있을 때 축에 맞고 튕겨 나왔을 때 어느 점으로 갔다. 걔가 제일 짧아지기 위해서는 어째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제 여기 문제의 조건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이제 튕기려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도로 들어왔으면 30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45도로 들어왔으면 45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거, 만약 벽이 없었다면 얘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요거는 뭐 제시문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시문은 그냥 이런 걸 다루겠구나 정도만 보고 필요하면 그냥 챙겨오면 되는 거죠. 지시문 가에서 점 R과 점 S는 P와 Q를 연결하는 꺾은선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 X축과 Y축 위의 점이다. 점 P와 점 Q의 좌표가 1,3, 2,6일 때 RQ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제시문 가의 상황을 봐야겠네요. 제시문 상황 가를 보니까 P랑 Q가 있는데 X축과 Y축을 한 번 이상씩 만나서 P와 Q를 연결할 거래요. 그때 P의 Y축 대칭점을 P', P'의 X축 대칭점을 P'-라고 했을 때 P와 Q를 잇는 가장 짧은 경로의 선분의 길이는 P'-Q라는 거죠.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할지 굳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제시문에서 이미 다 얘기해 줬어요.
어딘가 P 이건 뭐 1,3 이고요. 여기 Q 잡을게요. 얘가 2,6 쓸 때 얘가 제일 처음에 원한 거는 Y축으로 대칭시키라는 거였죠. 얘를 Y축으로 대칭시키면 여기로 잡힐 거고 얘가 P 다시 좌표는 마일 컴마 3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얘를 다시 X축으로 대칭시켜서 P 더블 프라임으로 두면 얘는 마일 컴마 마 3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뭐래요? 이게 최단이래요. 얘는 무조건 이게 최단이래요. 자, 그럼 최단을 해서 여기 X축이랑 만나는 거, Y축이랑 만나는 거를 각각 얼과 S라고 잡자는 거죠. 여기가 어리네요. 여기가 어리네요. 여기가 S인가요? 여기 S인가요? 아니죠. 여기 S면 안 되죠. S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대칭된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S를 굳이 잡는다 그러면 S는 여기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여기서 이 거리랑 이 거리는 똑같아야겠죠? 대칭인 거니까. 만일 이 문제에서 S를 구해라 그랬으면 이 직선에 뭘 구해야 돼? Y절편을 구한 다음에요. 그 Y절편을 대칭시켜줘야 돼요. S를 구하라고 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 1, 3면에서 움직이는 거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절대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 원하는 건 2점하고 2점의 기울기를 원하는데 그 현명한 어린이라면 이거 구하고 있을까 안 할까? 안 하죠. 그죠? 이거 구할 필요 없죠. 왜? 어차피 같은 직선이니까 2점과 2점의 기울기랑 2점과 2점의 기울기가 똑같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주면 얘는 2 마이너스 1분의 6 마이너스 3이니까 3분의 9 그래서 기울기가 3인 거죠. 제시문 나에서 반직선 L의 출발 기울기 즉 탄젠트 세타가 3분의 2일 때 얻어진 꺾은선 도형의 길이를 제시문 나를 근거해서 구해달래요. 제시문 나 보니까 결국 그 얘기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거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거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사실 되게 예전부터 우리 수상?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막 팅팅팅팅 가면 거리 얼마냐 이런 문제 다 봤죠. 그때 편하게 풀려면 이걸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좋은데 3분의 2로 간다고 해서 정사각형이었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반토막 내고 3분의 1 토막 내고 그래서 제일 처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야 여기가 동일한 길이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갈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가겠네. 네, 이렇게 갈 건데 이 내부에서 구해도 돼요. 이 내부에서 구해도 되는데 사실 구할 때 편하지는 않거든요. 편하지는 않을 거라서 이때 우리가 보통 많이 썼던 방식이 뭐냐면 벽에 닿으면 펼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아까 입사각과 반사각은 똑같다 그랬잖아. 30도로 들어오면 30도로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그 이유는 얘가 벽이 없다면 그냥 일직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벽에 닿을 때마다 벽이 없다 생각하고 똑같은 공간을 하나씩 더 그려주는 거죠. 똑같은 공간 하나씩 더 그리면 그럼 얘는 여기 딱 절반까지 이렇게 와야 되죠? 똑같은 거니까. 그럼 얘도 쭉 갈 건데 벽이 없다 생각하고 여기다 하나 더 그려주면 되죠.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도 이제 3분의 1이죠. 또 여기도 벽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여기서 끝나네요. 그렇죠? 원래 보일 때 이렇게 했죠? 이거 팅팅팅팅 할 때 그냥
얘를 쭉쭉쭉 확장시켜서 연결시켜서 풀었죠. 이렇게 풀어지면 사실 내가 원하는 건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본 거고, 맞나? 거리를 물어본 거고, 진심은 나의 상황이면 반지름 길이 1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1,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이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네요. 저 길이를 L이라 그러면 L은 루트 9 더하기 4 루트 13이죠.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는데 여기 보면 내가 여기 0,0이라고 잡으면 여기는 얼마예요? 3,2인가요? 3,2 우리가 일직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직선이라고 했을 때 여기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3분의 2가 나온다는 건 얘는 밑변이 3K면 높이가 2K라는 얘기죠. 이제 기울기의 B가 3분의 2라는 거. 그럼 혹시 다음번에 어디서 만날까? 다음번에 언제 또 점수점에 떨어질까? 6,4에서 떨어지겠죠. 6,4.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건 9,6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관계식을 가져야 정수점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밑변분의 높이가 항상 3대 2로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문제 3에서 여기가 0,0, 얘가 1,0, 얘가 1,1, 얘가 0,1이래요. 제가 봤을 때 여기부터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P분의 Q라는 거죠. 탄젠트 세타가 P분의 Q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다가 어느 점에서 딱 점수점이 맞을 거 아니야? 이 점이 얼마여야 돼? 첫 번째 점이 P, Q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밑변이 P고 높이가 Q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만나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럼 다시 얘기하면 0,0부터 3,2까지의 거리를 구했다면 이번에 0,0부터 P, Q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때 L은 루트에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되겠죠. 이게 되는 이유가 뭐야? 정사각형이라고 그래요. 정사각형이라고. 여기 어딘가에 C라는 점이 있고 그 점을 그 점
전까지의 거리 이렇게 해서 결국 최단거리인데 최단거리 문제 풀 때는 대칭하는 거잖아요. 대칭. 그래서 축의 평행했을 때는 아까 뭐 x축에 내리고 y축에 내리고 해서 평행 이동했었고 그러니까 대칭 이동했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뭐 a'라는 새로운 점을 잡아야겠죠. 네. 우리가 그 축에 대칭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 대칭들 있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그냥 자연스럽게 써요. 자연스럽게 쓰는데 이거 말고 어떤 의미의 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의미의 직선 이걸로 대칭할 때는 많이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얘는 무조건 중점을 생각하면 되고요. 저 임의의 점이 대칭된 점의 중점일 거예요. 만약 0,0을 1,2로 대칭하겠다. 그럼 1,2가 중점이 돼야 되니까 2,4여야 되는 거죠. 만약 1,3을 0,1로 대칭하겠다. 0,1이 중점이 돼야 되니까 1,3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잡으면 되나? 이렇게 해서 중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의미의 점에 대해 대칭한다 그러면 그 대칭된 하고 싶은 그 점이 중점인 거예요. 중점. 그 다음에 의미의 직선에 대해서 할 때는 얘는 수직 이등분을 생각하면 돼요. 수직이란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이등분이라는 얘기는 다시 중점이라는 얘기예요. 얘도 지금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달라는 거죠.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그래서 이 좌표를 잠깐 뭐 a, b 이렇게 잡읍시다. a, b라고 잡으면 얘는 수직 이등분인 거예요. 수직 이등분. 수직이었으니까 기울기 생각하면 a 더하기 1분의 t가 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얘는 얼마나 된? 2여야 되는 거죠. 요게 일단 수직이에요, 수직. 그 다음에 2등분을 생각하면 요 점이 중점이어야 되니까 2분의 a-1, 2분의 b여야 되는 거죠. 저 중점이 요 직선 내에 있어야 되니까 2분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a-1 더하기 3인 거죠. 그럼 첫 번째 거는요. b는 2a 더하기 2라는 거죠. 얘도 똑같이 2배 해주면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1 더하기 6이라는 거죠. 그럼 둘이 똑같은 거니까 뭐야? 연립하면 되겠네? 2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니까 여기 똑같이 2배 합시다. 4a 더하기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더하기 12 넘어가면 5a는 그러니까 9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a 좌표 5분의 9 나오는 거죠. 5분의 9.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넣어도 상관없고 아무데나 넣어도 돼요. 여기 넣을까요? 여기 넣으면 2배니까 5분의 18에다가 2를 넣으니까 5분의 28 이렇게 나오네.
지금 우리는 얘를 그냥 단순히 대칭 이동밖에 안 한 거예요. 실제로 알고 싶은 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이 좌표가 C고 이 거리가 최단거리라는 거죠. 즉, 저 최단거리를 S라고 했는데 얘가 AC 더하기 BC랑 같은 거고 요 값은 A 프라임의 B까지의 거리랑 같은 거죠. 얘는 뭐 그냥 노동이죠, 그거. 어차피 이 점 알고요? 이 점 알아요? 그냥 거리 구할게요. 거리 구하면 바로 풀리는 거야. 그냥 거리니까 구해주면 바로 풀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C라는 교점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직선의 범위씩 구해야 되거든요. 그 점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지저분해도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랑 확정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저 직선을 L이라고 하면 요거는 Y는 7x 마이너스 7 나와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하겠지? 얘랑 연립하면 요 좌표가 뭐가 돼요? 점 C의 좌표가 되는 거죠. 둘이 연립해주면 x 값이 3분의 4 나오고요. y 값은 3분의 7 나와요. C의 좌표는 3분의 4, 3분의 7. 이건 뭐 계산하는 거는 노동이니까.